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보면요, 외국 사람들의 움직임이 수상치가 않아요. 그리고 유가증권 코스피에서 외국인 보유 주식의 가치가요,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의 30% 중반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내 증시에서 외국 사람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외국 사람들의 외국인 투자 전략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이 뭘 하는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패를 쥐고 있는 거는 윤석열과 문재인 뒤에서 움직이는 저들 국제 유대 자본이라고요. 사실상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는 국내 주식 가치가 얼마냐면요, 872조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872조 5,800억 원. 코스피하고 코스닥 종목의 외국인 보유 주식의 가치를 합한 금액입니다.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합산 시가총액의 31.8%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자동차 등 우리나라 증시 시총 상위 5위 종목의 시총 합산 금액과 비슷합니다. 외국인이 가진 게. 코스피만 떼어놓고 보면요, 올해 7월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보유 주식 가치가요 832조입니다. 코스피 시총의 무려 35.8% 비중을 외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내 증시를요, 사실상 외국 사람들이 주도하다 보니까 전체 지수 움직임도 외국인의 투자 패턴을 닮아갑니다. 외국 사람이 사면 지수가 오르고요, 팔면 내리는 식이에요. 개인과 기관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 증시 수급 또 다른 주체인 누가 있습니까? 외국인이 있는 거죠.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이지만 투자 성향을 보면 또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 기준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국내 주식 보유 외국 사람들 절반가량이 미국계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는 게 표에 보시는 것처럼 영국계, 미국계가 40%입니다. 근데 이 미국계 40%라고 했을 때 이 미국계 40%는 뭐예요, 여러분? 대부분 유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싱가포르, 룩셈부르크가 뒤를 잇고 있어요. 그 다음 중국, 스위스, 일본, 홍콩이 각각 1.7에서 2.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 영국, 싱가포르계, 싱가포르도 이거 사실상 유대인 자본이거든요. 미국, 영국, 싱가포르계, 다시 말해서 유대계 국제 자본이 57.6%입니다. 이들이 외국의 외국인 수급의 방향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돈 뺀다? 한국 망하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 국적에 따라서 투자 전략이 다소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투자 분석가들 분석을 보면요, 미국계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시경제 그리고 환율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 투자 판단의 핵심 변수를 보인다고 하고요. 예를 들어서 이 달러 인덱스 흐름하고 우리나라 원화 그리고 신흥국 통화 가치의 변동을 보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는다고 합니다. 아마 이 주식을 좀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좀 잘 아실 거예요. 반면에 영국계 자본은 파운드와 환율이 달러 대비 상승할 때 우리나라 주식을 매집을 한다고 하더군요. 싱가포르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거시경제 그리고 환율보다는 헬스케어 그리고 인공지능 등등 해가지고 성장주 투자 전략 이쪽으로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우리나라 외국계 자본이 이미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가 멍청할 땐 이게 아주 도구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은요, 외국인 추가 순매수 유입이 지속될지 간업해 볼 수 있는 그 변곡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중국 경기를 꼽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중국과 연동된 게 워낙 많으니까 중국 돌아가는 꼴을 보면서 한국 증시를 넣을지 뺄지를 얘네가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건데 쟤네들은 이제 쉽게 보는 거죠. 과거에는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 우리나라 증시에도 외국의 그 자본이요, 동반 유입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상관관계가 많이 깨졌다고 합니다. 중국 경기 회복이 이제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은, 지금 중국 경제 상황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원래 중국 경제가 이제 회복이 된다고 하면 한국 증시에서 벗어나서 홍콩이나 중국 시장으로 외국인이 투자처를 옮겨가는 그런 성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외국 사람들이 자금을 놓고서 한국과 중국 증시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처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 투자 자금 수급에서 이제 그동안 중국이 소외돼 왔었는데 중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 여기에 기대감이 실리니까 실물 지표에서도 이게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미국, 영국 이 포트폴리오 자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내 증시가 이제 자금 이탈을 겪을 공산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간 8조 원이 과연 어디로 갔을까? 중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이게 안타까운 건데요. 이 IMF 이후로 우리나라 은행은 한국의 은행이 아니에요. IMF 이후로 외국 자본이요. 우리나라 은행업을 집중 공략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은행은 국가 경제의 자본을 형성하죠. 그리고 조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본, 이 외국 자본의 진출이 갖는 의미는요. 일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과는 그 중요성이 다르죠. 아주 다른 측면에서 이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IMF 당시에 공적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매입하거나 주식 지분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부실해진 은행을 구제했죠. 그런데 외환 위기에 시달렸던 한국 정부가 당시 DJ 정권이죠. 국내 은행을 모두 구제할 만큼의 풍부한 자본을 마련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외국 자본이 뭘 했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당시에 자신의 자본을 적극적으로 들이밀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에 놓였던 우리나라 은행을 갖다가 헐값에 그냥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저게 결과예요. 2024년 6월 3일. 다 넘어갔어요. 말만 KB금융, 신한은행, 하나금융, 우리금융 등등 해가지고 간판만 한국은행으로 달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그나마 우리은행은 좀 낫다고 합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은행이 외국인 보유 지분이 60%를 상회해서 사실상 외국계 은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외국 자본 진출 분야를 보면요, 제조업, 일반 서비스업 가릴 것 없이 아주 다양했었어요. 그게 IMF 이후에 바뀐 게 없습니다. 특히 외국 자본 같은 경우는 어떠냐? IMF 외환 위기를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매수했죠. 당시 우리나라 재벌이 극심한 그 자금난을 겪었어요. 그래서 수익성이 좋았던 핵심 계열사들까지 헐값에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에 이 외국 자본이요, 외국의 투기 자본은 여기서 이제 55개 우리나라 대기업이 매각이 됩니다. 외국 자본에 의해서. 그리고 청산됐죠. 이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주요 제조업종에 손쉽게 외국 자본들이 쉽게 진출하는 거죠. IMF 때. 그러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태국하고 한국이 해서 넘어온 거고, IMF를. 말레이시아는 자체 해결을 한 거잖아요. 저 때 우리도 자체 해결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었으면. 한국 경제, 우리나라 경제가 외국 자본의 움직임에 이렇게 큰 영향을 받은 계기가 된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IMF가 강요했던 자유주의적인 경제 정책을 갖다가 이게 모조리 수용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 자본, 이 투자가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 대비 50.8%를 넘어섰죠. 2010년 말 기준으로. 지금은 이게 더 됩니다. 우리나라 이 대기업들을 보면은요, 이게 2021년도 8월 26일자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 82곳의 큰손 1경원 굴리는 미국 회사라고 했습니다. 이 회사 어딜까요, 여러분? 바로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은 지금 뭘 하고 있죠, 여러분? 세계 경제 포럼, 그리고 미국의 바이든 정권, 그리고 민주당과 함께 그레이트 리셋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근데 얘네가 한국 100대 기업 중 82곳에 큰 손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당시에. 9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경원을 굴리는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 블랙락이 2021년도 3월 KB금융지주의 지분을 1%포인트 늘려 6%를 보유하게 됐다고 공시했다. KB금융 2대 주주인 블랙락은 이로써 1대 주주인 국민연금 지분율 10%에 더 가깝게 다가섰다. KB금융뿐 아니라 신한, 하나금융까지 국내 3대 금융지주 모두 블랙락이 국민연금에 이어서 2대 주주이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등 국내 대표 기업들의 3대 주주 자리도 차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블랙락은 아주 사악한 녀석들입니다. 이거 보세요. 블랙락의 큰손인 주요 기업 및 지분율,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이버, LG화학,
KB금융, 현대모비스, LG전자, 신한지주, NC소프트, 하나금융, KTNG, 호텔신라까지 넘어간 겁니다. 넘어간 거예요. 이게 나라가. 얘네들이요. 그리고 우리나라 침투해 올 때 뭘 주장을 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의료 민영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주도하고 있는 게 사실상 의료 민영화라고 제가 4개월 전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바로 민영화 만능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국제 유대계 자본 또는 통틀어서 외국 자본이 아주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하나의 주장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민영화 만능론입니다. 여러분, 민영화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민영화 이꼬르 자유민주주의 민영화 이꼬르 자본주의가 아닙니다. 그거는 벗어나야 돼요. 그런 사고에서는. 대체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전화, 전력, 상하수도, 도로, 주택 등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동안 요금이 그렇게 쌌던 거예요, 여러분. 외국 보세요. 엄청나게 비쌉니다. 외국 자본은요, 이런 튼튼한 공기업들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이라면서 낙인 찍기를 합니다. 이미지를 더 씌웁니다. 그래서 공기업 민영화만이 더 효율적인 국가 운영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외국 자본이 이런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서 이루려는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건전한 정부가 가지고 있던 건전한 정부 소유의 공기업을 민영화하면 자신들이 이것을 인수해서 이윤을 추려하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얘네들이 속셈입니다. 국유재산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국유재산을 갖다가 매각을 하고 앉았습니다. 이 정부에서 주도로 해가지고. 여러분, 이 국유재산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재산인 겁니다. 국가재산이에요. 우리 국민의 재산이라고요. 이걸 갖다가 정부가 지금 지들 마음대로 지금 매각을 하고 앉았어요. 미치고 파는 나라 땅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냐? 세수펑크 메우려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남 국유재산 매각이 급증하고 있고, 국유재산 관리기금 여유자금 역대 최대 근접, 세수 부족 대응용 시각도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보도가 제목만 보는 겁니다. 지금 최근에 이 언론 보도된 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업이죠. 여기서 이제 자료를 공개했어요. 뭐냐면 이번 정부 들어서 국유재산 매각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공유재산. 올해 7월까지 매각하는 속도로 올해 연말까지 가면은요, 감정평가액이 2,170억 원 수준, 전체 국유재산의 0.2%가 매각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국유재산은요, 이 매각심의위원회 심의와 관리처분 승인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정상적으로만 이루어지면은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국유재산 처리 기준을 보면은 미래의 행정 용도에 대한 대비가 있고 환경 보호 목적, 인접 토지와 통합 가치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걸 제대로 따라서 할까요? 어쨌든 제대로만 하면, 자의적인 판단만 여기에 개입되지 않으면 매각으로 민간이 활용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익적 재산의 매각은 시장 가격보다 낮게 형성될 수가 있어요. 민간 소유 재산을 매입할 때는 감정평가액보다 높은 가격에 사야 되죠. 올해 이루어졌던 국유재산 매각이요, 감정평가액보다 무려 20%나 낮은 수준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예? 말이 됩니까, 여러분? 국민의 재산을, 국가의 재산을 상식적으로 해석하면 국가가요,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는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외부에서 보면은 국가 재정 수입 악화를 그 이유로 꼽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정권 때 이게 뭐야, 나랏빚이 그냥 막 늘어났죠. 윤석열 정부 때도 지금 나랏빚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나랏빚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똥이 너무 크니까 못 치우는 거겠죠. 이 기재부 관료들이 무능하고 또 정부의 자의적인 재정 운영으로 인해서 법인세를 이완화했잖아요. 근데 경제 성장 효과가 나타나지도 않아요. 재정 수입은 악화됐죠. 그리고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 투자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나라가 지금 버티는 게 신기해. 그런데도 맨날 외국으로 나가고 앉았죠. 예. 재정 적자 보면은 증세 지출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 되고요. 우리나라 지금 이 국유재산은요, 여러분, 정권이 지 마음대로 막 팔아제끼면 안 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에 발생한 위험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매각에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지금 제대로 보도도 안 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국유재산 매각되고 있는 거, 여러분. 김대중 정권 때 이제 나랏빚이 이랬고, 노무현 정권 때 늘어났고, 이명박 정부 때 늘어났고,
박근혜 정부 때 그나마 좀 줄여놨어요. 이게 예? 나라 빚을, 국가 부채를. 문재인 정권 때 보십시오, 여러분. 와,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렇게 나라를 갖다가 골로 가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럼 윤석열 정권은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이걸 줄이든가 해야 되는데 같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맨날 비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판을 할 건 비판을 하면서 넘어가야 됩니다. 결국엔 모든 게 이제 인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거죠, 여러분. 예. 그 뒤에는 물론 악령이 있을 겁니다. 악령. 이솝우화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솝우화를 보면은요, 파리 한 마리가 날아다니다가 열려있는 꿀단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꿀단지 입구에 내려앉아가지고 조심조심 꿀을 빨아먹다가 꿀이 너무 맛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점점 깊은 곳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음껏 꿀을 먹었어요. 다 먹고 나서 이제 그만 날아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꿀에 붙어버립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날개를 퍼덕이는데 날개가 이번에는 꿀에 붙어버립니다. 파리가 날개를 치면 칠수록 어떻게 됩니까? 꿀에 온몸이 범벅이 되죠. 결국 파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이 사람이요, 한 개인이 불행의 구덩이에 빠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 때문일까요? 그건 아니죠. 이게 모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체유심조.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다투고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머리 복잡한 얘기 했는데 결국엔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긴 얘기를 한 겁니다. 성경은요, 그게 욕심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성경 말씀 보면은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살면은요, 싸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할 날이 없죠.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욕심 가지고 살면은요, 자연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불행해지죠. 주식도 보세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은 말이 좋아 투자지 사실은 거기에 홀려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되죠, 결국에. 또 속으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화투 치면서 지가 지 손 자르고서 또 화투를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팔목으로, 손목으로. 욕심이라는 건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항상 자신이 그 생각하는 그 뜻에 유리한 방향으로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고요. 눈을 떠도 어떻습니까? 앞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현실 속에 이익에만 몰두하게 되죠. 그리고 먼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는요, 지금 그동안 유튜브 이런 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 투자하는 거를 비판을 했다. 또는 주식 투자하는 거를 비판한다. 아니면 은행에서 돈 빌리지 말라라고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면 어떤 분들이 와서 쌩 난리를 치면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 본인들이 당사자라 그렇더라고요. 이분들은 뭐예요, 여러분? 본인들이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있는 현실을 갖다가 객관적으로 보질 못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 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그런 분들은 속으면서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는 겁니다. 욕심이요,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판단력이 흐려지게 만드는 거죠. 먼 미래를 결국엔 보지 못하는 겁니다. 본인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거죠. 욕심은 일종의 전 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욕심이라는 병에 걸리면은요, 수술이나 약으로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이걸 저는 좀 빨리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출세욕이고 뭐고 다 버리고 저는 지금 시골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제가 마음 먹기에는 저도 무척 많은 갈등을 했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도 그 갈등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때때로. 저도 답답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뒤로 꺼지는 것 같다니까요. 그럴 때가 있어요. 올해 3, 4월 달에 그래서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있으면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리고 모든 죄는 인간의 욕심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정화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돼요, 또. 기도도 하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또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높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엔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죠, 사랑. 상대방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웃의 아픔을 내 아픔같이 품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필재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해온 김필재TV가 웹진 워룸 51호에서 60호까지를 하나로 묶은 합본호 제6호를 발간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이 11월 12일인데 오늘부터 네이버 스토어 PJ랩을 통해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이후에 배송은 11월 18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배송료를 부담해 주시면 국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물론 6호 이전에 만들어졌던 1호부터 5호까지의 워룸 합본호 구입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합본호 제6호를 신청하는 분들께는 연말 연시 선물로 탁상 달력 1개를 선물로 드립니다. 달력만을 따로 구입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참고로 이번 워룸 합본호의 주제를 잠시 소개해드리면 2020년 이후 대량 접종의 결과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주요 기사로 다뤘습니다. 합본호 제6호의 총 페이지는 316페이지입니다. 주요 주제를 소개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래 전쟁은 인간의 대뇌 피질에서 시작된다. 청색 다이오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미국 내 특정 세력이 주도하는 미립국 방치 전략.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벌이는 21세기 아편 전쟁. 중국 공산당을 키워준 일본의 대미 원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격적인 미국 최초의 제3정당의 실체 등이 주요 주제입니다. 합본호 발간 이외에 김필재TV가 운영하는 PJ랩 네이버 스토어에서는 다양한 물건을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릴 것은 다기능 아웃도어 멀티툴, 일명 맥가이버 칼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멀티툴에는 자유가 공짜가 아니라는 김필재TV의 영어 모토가 새겨져 있습니다. 다음으로 국내에서 제작한 마이보틀 트라이탄 물병이 있습니다. 이 물병에도 역시 멀티툴과 마찬가지로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김필재TV의 모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캔버스 에코백, 스마일 숄더백이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제작된 숄더백에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성경 말씀이 새겨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 워룸 제6호 합본호 발간과 함께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특별 의류를 함께 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어 말씀이 새겨진 스마일 맨투맨 티셔츠입니다. 색깔은 그레이색과 검정색 두 가지를 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김필재TV와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